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주간기술동향 2059호 2022년 8월 17일 걸 보겠습니다. 주간기술동향은 과기정통부 ICT 동향 분석 및 정책지원 과제 일환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인 IITP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주간기술 동향이 이제 예전에는 4개 섹터였는데 이제 3개 섹터로 이제 줄어들었고, 저도 여기서 좀 향후 우리랑 관련된 거, 좀 신기술 위주로 정리된 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중심의 설계,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인증제도 요즘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파수 공동사용 개념, 이것도 좋은 것 같고요. 자동차 기계 부품 설계 파라미터 최적화를 위한 AI, 그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챕터로 개인정보 중심의 설계 인증 제도 동향 및 국내 도입 방안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 조치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PBD (Privacy by Design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고, PBD 인증을 운영 중인 독일 사례를 고려하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중심 설계라는 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에서 PBD에서 요 용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중심 설계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안 보고 만약에 이런 게 시험이 나오면은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개념을 보고 하면은 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로 프라이버시 관련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한 것이 아닌 개인정보 침해의 요인을 예상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제품 및 서비스 기획 설계 단계부터 사전에 예방하는 개념입니다. 고려한 설계로 사전에 예방한다. 요게 좀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은 PBC된 7대 원칙이 있는데요.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초기 설정부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재한 설계 등이 있고, 생애 주기 전체에 대한 보호, 이용자 프라이버시 존중,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 동향이 있고요. 2018년 5월에 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정리가 되셨을 거고, 이쪽에 본문 25조에 개인의 정보와 자유 침해를 방지하고 데이터 처리 최소화, 불특정인에 대한 접근 제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및 안전 조치, 기본 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지향 전략에서 최소화, 숨기기, 분리, 통계가 있는데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명확한 활용 목적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양을 최소화한다. 숨기기,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외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볼 수 없게 하고, 분리,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능한 분리해서 저장하여 하나의 DB에서 한 사람이 식별하지 못하도록 한다. 총계화,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능한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식별자를 최소화하고 처리 결과는 범주 등을 통해 식별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세서 중심의 전략, 정보 제공, 통제, 집행, 인증,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건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도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 All of Rapid Change의 보고서에서 그런 PBD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 등 실체적 절차적 원칙을 제시하여 조직 서비스 전 단계 프라이버시 보호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쭉 있고요. 인증 사례, 운영 주체나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운영 방식이 상이하다. 국내 정보통신망 연결 등에 대한 정보 보호 인증 IoTS앱, 정보 보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ISMSP,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CSAP 등 PBD 인증과 유사한 인증이 다수 운영 중에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PBD 적용 여부에 중점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런 내용,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없다. 독일 예 쪽 있는 거고요.
그래서 PBD 인증과 타 인증의 비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PBD 인증과 유사나 성격이 다수 인증제도 운영 확산 중에 있다. 그래서 IMS, MSP,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인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개인정보 보호 32조의 두 개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대한 고시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 등에 대한 고시가 통합되어 정보보호, 개인정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에 대한 고시로 통합되어 운영 중에 있다. ASMSP 별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인증 유효기한 3년이면 최소 심사 후 매년 사후 심사가 이루어진다. 종합하면 ISMSP는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으로 정보보호 체계 수립, 운영 여부 등을 인증하는 것이다. PIA 개인정보 영향평가 Privacy Impact Assessment죠. 개인정보보호법 33조 및 동법 시행령 35조의 근거. 연계정보 50만 명, 개인정보 100명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보부처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IoT 제품에 대한 보안 위협 증가에 대한 국민 안전과 산업 경제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45조 6에 IoT 제품에 대한 보안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IoT 셉에 대한 인증, 라이트, 베이직, 스탠다드, 인증 항목 10개, 29개, 50개, 소요기간 1개월, 비용, 요거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IoT 셉 인증 기준은 표 같고 7개의 인증 영역과 50개의 하드웨어 체크리스트로 구성된다. 초기 비밀번호 설정, 업데이트, 서버 검증, 보안 취약, 조치 등 IoT 기기의 특정의 보안 기능 여부를 중점으로 평가한다. 주요 인증 기준,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운영, 체계, 하드웨어 보안에서 7개 영역에서 체크리스트가 이 정도 있다. 요거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가 시험 문제가 별도로 나올 수도 있죠. 위에 살펴본 것처럼 PBD 인증과 그 외 인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적용, 접근 권한 최소화, 비인가 접근 통제 등 정보 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했던 점에서 공통이다. 결론: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에서 당초 정보는 사용자가 월패드 비밀번호 그런 얘기 쭉 나오고 있고요. 관리자용 PC 혹은 제조사 IP 등을 통해 해킹할 수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중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는 참조하시고요. 요 밑에 셉, CSAP, ISMP 등 유사 인증이 준식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 항목 간의 중복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그 두 번째 주파수 공동상의 개념 및 연구 개발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TVWS, TV 화이트 스페이스 잘 알고 계시죠? 3.5기가 대역에서 CBRS, 시티즌나이즈 브로드밴드 레이디오 서비스, 미디움 5G 와이파이 6E를 위한 AF 오토매틱 프리퀀시 코디네이션에 이르기까지 주요국을 중심으로 주파수 공용 사용 실현을 위해 노력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네트워크 중단의 EMBB, URLLC, MMTC, 5G의 주요 서비스죠. 주파수 잔의 효율적인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주파수 활용 이런 그림 같은 거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중심의 고정 주파수 분배에서 시장 중심의 주파수 분배에서 로컬 시장 자율 주파수 거래에 수직 수평에 공동 사용한다. 이런 거 TVWS라는 거를 처음에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나오면은 이런 그림을 한번 정리해주면은 상당히 좀 갈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파수 공용 사용 기술적 개념 알고 있을 텐데요. 주파수 공용 사용 방식은 고정적, 동적 주파수 이용은 최근 3.45GHz 대역과 같이 미 국방부와 민간 사용자 간의 이용 협의를 거쳐 지역적 공동 사용이 가능한 조정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주파수 이용 방식에 따른 적용 가능 공동 사용 방식의 응용 서비스에서 비면허, 규칙에 의한 면허, 간이 면허, 정통적인 면허가 있는데 공동 사용을 위해서 비간섭 기반 고정적, 동적, 조정, 2차 시장으로 해서
운영 서비스는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 화이트 스페이스, 6G, CBRS, LTE, LB 리슨 비퍼 토크죠.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뒤에는 참조하시고 TBWS, CLBS, AFC의 주파수 공용 사용 관리 시스템 체계인데요. 이거 좀 복잡하네요. 좀 복잡한 것 같고 6GHz 대역에서 와이파이 6E에서 기존 간섭보호 대상의 고정 마이크로웨이브 링크 등과 공존이 필요한 비면허 기반의 주파수 공용 방식이 적용된다. UNII에서 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대역별로 표준 출력과 저출력으로 구분하여 와이파이 6E의 사용 가능 방사 출력 제한을 규정을 했다. 밑에 참조하시고요. 주요 방식의 비교가 되겠네요. CBRS, 베타적, 비면허, DFS, TBWS 이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어만 보겠죠. DFS 5GHz 대역의 와이파이 이용을 위한 다이나믹 프리퀀시 셀렉션 방식과 TVWS 유럽의 LSA에서 어설라이즈 쉐어드 액세스와 라이센스 쉐어드 액세스와 같은 2계층 주파수 공용 사용과 CBRS에서 3계층 사용자 간의 주파수 공용 사용을 위한 동적 스펙트럼 DSA 방식의 진화 다이나믹 스펙트럼 액세스에서 용어들은 한 번씩 짚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FS, ASA, LSA, DSA 용어가 좀 생소하네요. CBRS 스펙트럼 관리 시스템 구조가 있고 TBRS 스펙트럼 관리 시스템 구조가 있는데 좀 복잡하네요. 이건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 공동 사용에 대한 비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LSA나 TBWS나 AFC 요 정도만 해서 정리해서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CSA 기반 동체 스펙트럼 접속 시나리오 참조하시고 OSA와 CAS 기반의 동체 스펙트럼 접속 모델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F 데이터 팩토리 플랫폼을 이용한 전파 데이터셋의 구성, 데이터셋에서 RF 데이터와 RF 플러스 멀티모달 환경이 돼서 밀리미터 웨이브에 60GHz 플러스 와이파이가 있고 테라헤르츠 밀리미터 웨이브 서브 6GHz에 대해서 테라헤르츠 UWB 밀리미터 웨이브 그 다음에 서브 6G에서 레이더, 와이파이, 셀루라, 로라, 미모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미국 중심의 주파수 공동 사용 대역 현황 베타적 주파수 이용 모델과 다계층 주파수 공동 모델의 주요 차이점 및 대표 주파수 공용 관리 시스템 구조를 소개하였다. 그래서 전파 이용 환경은 동일 지역 내 동일 주파수를 이용하는 매크로와 로컬 규모가 혼재된 무선 인프라 형태의 다변화 무선 서비스의 다양한 주파수의 수요 폭증과 미활용 주파수 이용 활성화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전파 이용 패러다임의 급속히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게 결론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요걸 정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기계 부품 설계 파라미터 최적화를 위한 AI 기술 관련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 파라미터 예측 시스템 예측값에서 그걸 만드는 건데요. 저희 쪽은 여기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용어만 간이 나오네요. Generative Advisor Network 이건 별도로 정리하시고요. 동양이고 뒤에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